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청도 복숭아 박준규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저희 견학 오신 곳이고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자 좀 쓰고 할게요. 제가 이제 복숭아 농사 지은 지는 한 30년 가까이 나무 심은, 저 하우스 저거 처음에 심은 게 96년도에 나무 심어가지고 이제 제 손으로 심은 거, 어른이 심어가지고 농사 짓던 거 제가 받아가 하던 거 말고 제가 심은 거는 저게 이제 96년도 심어가지고 원래 29년 된 나무가 제일 오래된 나무고요. 저거 하우스 하면서 노지 있던 거는 차츰차츰 없애가지고 이제 하우스 농사 짓고 여름에 좀 쉬었다가 이제 가을에 사갔다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름에 2달, 3달 쉬어보니까 하우스 벌은 돈이 사과 따기 전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마침 또 이게 동네 뭐 문중 땅이나 이거는 또 막내 당숙이 시내에서 사업하다가 이제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촌에 땅을 좀 샀는데 그때 감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개원해가지고 딱 밀어가지고 심은 가수원이 아니고 보시면 아직 사이에 감나무 쪽에 한 3년 전에 빼냈거든요. 감나무 있는 사이에 감나무 줄에 그대로 심다 보니까 열간도 4m 밖에 안 돼요. 이제 주간 거리도 뭐 좁은 데는 이렇게 3m 심은 데도 있고 6m 심은 데도 있고 사이사이에 심다 보니까 이제 과수원 생기는 대로 정식으로 해가지고 개원했는 과수원이 아니라서 이제 나무도 들쑥날쑥하고 좀 과수원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견학을 와가 보시면 볼 게 없는데 지금 조금 견학을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농사를 추구하는 거는 이제 원래 이걸 저는 또 전공을 했습니다. 계속 할아버지 때부터 사과 농사를 계속 지어 오다 보니까 이제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농사에 애착이 있어 가지고 이제 전공을 하고 또 관련되는 지도기관에서 또 지도도 조금 몇 년, 한 10년 가까이 하고 이제 농사 지어가면서 겸업해 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 단계에서 시행착오는 이제 일반 농사 짓는 분들보다는 조금 덜하고 빨리 이제 자리를 조금 잡았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론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이제 이렇게 안 키우고 하우스 처음 할 때는 그때 복숭아 시험장 개원하기 몇 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권태영 박사님 여기 실장님으로 와가 계실 때인데 그때도 거기도 복숭아 나무 심은 지 몇 년 안 되고 저도 이제 처음 심고 하니까 이게 새로운 나무 키우는 수영이나 이런 데 대한 자료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서 일본 거 번역했는 것도 아주 옛날 그밖에 없었고, 이제 최신 자료라고 이제 권 박사님 주신 게 이번 개심령 처음 이제 뼈대 잡는 거 6m, 2m 이제 2번으로 심는 그거를 이제 의논해 가지고 심었는데, 처음에 2번으로 해보니까 이게 내가 나무 위에 손질을 해가면서 적심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하면은 그 뼈대를 유지할 수 있을 줄 알고 심었거든요. 근데 한 1년, 2년 차까지는 이제 이 결과지 이런 거를 받아 놓으면은 유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2년에서 3년 차 넘어가면은 적심을 아무리 해도 여기 결과지 나온 데서 나왔는 이 도장성 순이 이게 TR율이 안 맞잖아요. 뿌리 갈 수 있는 만큼 계속 자랐는데 위에는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억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2년, 3년 차 넘어가니까 한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결과지 받아 놓은 게 다 굵어지고 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제 아내가 하는 거는 사람이 많이 힘들고 농사 짓기가 힘들겠구나 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TR율에 맞춰 가지고 농사를 짓는 쪽으로 이제 저는 변형을 조금씩 해가지고 처음에 계산은 이제 2번으로 하다가 그 밑에 이제 결과지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부주지화 시켜가지고 주지를 4개로 만들어 봤어요. 4개로 만들어 보니까 이제 그 TR율이 또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잖아요. 맞아 들어가니까 그게 한 5, 6년까지는 또 정상적으로 결과지가 안 굵어지고 적심을 이제 최소화 어느 정도만 해도 정상적인 열매를 수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나무가 굵어지니까 주간이 굵어지고 주지가 굵어지고 하니까 뿌리는 더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년차, 6년차 되니까 또 한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뭐
주지를 교차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한 거는 이 처음부터 뿌리가 자라는 만큼 지상부를 같이 이제 자랄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자두나무도 실험해보고 뭐 여러 과수를 가지고, 사과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특히 이게 복숭아나 자두같이 핵과류는 1년에 자람새가 뭐 도장지 같은 경우는 안 자르고 놔두면 3m씩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제 표현하는 가수원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자라는 성질을 계속 이 적심이나 뭐 비틀기나 이래 여름 관리를 해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예, 가만히 놔두면은 나무가 3년 만에 다 자랄 나무를 계속 괴롭혀가지고 6년, 7년 만에 다 자라도록 만드는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로 이제 했는 게, 예, 처음부터 묘목을 가져와가 처음부터 4번으로 키워보다가 그거를 한 6, 7년, 7, 8년 해보니까 그게 처음에 4번 키우는 건 나무가 잘 자라는데, 그것도 한 5, 6년 지나니까 이 주지가 굵어지고 하니까 결과지가 이제 반발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지를 6개를 받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는 주지를 처음부터 6개, 한 10년 전후부터 되겠네요. 이제 주지를 6개를 받는 거를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저쪽 가수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묘목을 가지고 주지를 6개 해가지고 그거를 키워봤어요. 근데 이제 나무는 이쁘게 그렇게 주지 6개 처음부터 해가지고 키워보면은, 묘목을 가지고 키워보면은 이 성목이 되는데, 복숭아 주지가 순나방이 안 먹으면은 1년에 한 3m 정도 자라거든요. 주지 하나가. 못 자라도 한 2점 몇 m 정도는 자라는데, 우리 보통 제식거리가 6m, 뭐 넓어봐야 7m잖아요. 일간거리가. 근데 3m 자라버리면 1년이면 이게 서로 닿잖아요. 근데 늦어도 한 2년, 3년 차는 나무가 성목이 다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넓게 심을 필요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여러 가지 겪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묘목, 그것부터 설명드릴게요. 묘목 상태에서 키워가지고 주지 6개 받아가 나무를 수행을 완성을 했는데, 한 10년 전인가? 하여튼 동해가 되게 심하게 오는 해 있잖아요. 경봉이 거의 다 죽고 막 했는 해 있는데, 그 해 저희들도 아까즈키 품종이 동해에 약해가지고 나무가 전체가 죽지는 않았는데 한쪽 나무 한 반이 죽고 뭐 주간이 반이 날아가고 뭐 3분의 1이 죽고 이런 시행착오를 또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동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가지고, 산에 이 밭둑에 있는 개복숭아나 돌복숭아 나무는 그렇게 추워도 하나도 안 죽고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접을 붙여가지고 키운 나무는 품종에 따라서 이제 동해에 약한 품종은 약하고, 또 강한 품종은 장원항도 같은 경우 저 추운 지방에 심어도 동해 거의 안 입잖아요. 미백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성질이 있는 거를, 이게 저는 계속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한테 배워가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복숭아 묘목 중에는, 대목 중에는 이제 저도 뭐 미백이나 유명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실생 대목을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 묘목을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장원항도가 접을 붙여보니까 접 붙이고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나무 균일도가 그 중에 제일 낫더라고요. 다른 거는 실험 안 해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품종 중에서는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장원항도 대목을 가지고 이제 키워가지고 접을 붙였는데, 여기서부터 이 밭은 이제 고래가 만드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돌복숭아입니다. 이게 접목 부위가 이제 저 위쪽이죠. 여기 잠깐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정식으로 했는 건 아니고, 이것도 작년에 이 멋진 나무가 몇 개 있었는데 지난해 죽어버리고, 작년에 이제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늦게 와가지고 꽃이 피고 잎이 요만큼 나온 상태에 눈을 떼가지고 접을 붙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개 다는 안 되고 지금 4개만 접이 됐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접을 요 자리에 뺑 돌아가면서 6개를 동시에 붙여가지고 1년 키우면은, 이거는 이제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많이 못 자랐는데, 원래 옆에 나무 저거 키울 때는 1년에 주지를 한 2.5m, 3m 정도까지는 다 자라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우니까, 여기까지는 개복숭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 뒤로 추위가 뭐 그때만큼은 추위는 안 왔지만은 추위가 조금 와도 이제 동해 위에 이 주지가 이제 동해를 입으면 입었지 이 원주가는 이제 괜찮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무한테 하나씩 이제 저는 배워가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쪽 지금 여기 보시는 이쪽 가수원은 그런 식으로 사이 하나하나 심어가면서 이제 조성했는 그런 가수원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이 열간이 4m 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 나무를 이렇게 키워놓고 보면은 이 주지 길이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8m, 10m 가까이 되잖아요. 이 주지 같은 경우는 10m 가까이 되는데도 이 보통 이제 청도 같은 경우에도 과수원이 이제 6, 7년 차에 넘어가지고 과수원이 이제 나무가 망가지는 주된 원인이 뭔가 하면은 이쪽 주지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 주지가 이쪽으로 오는데 이 서로 닿으니까 이 복숭아 나무는 뭐 1년에 3m 자라니까 2년이면 다 닿잖아요. 2년이면 닿으니까 여기하고 이게 닿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 여기를 잘라 가지고 처리를 해요. 근데 잘랐는 과수원을 제가 열심히 나무를 이렇게 여러 해 경험을 이제 수십 년간 경험을 해보니까 일단 주지 끝을 손을 댔는 나무는 이거 자르게 되면은 주지 잘랐는 부위에 여기 떨어져 나간 만큼 여기에서 회복을 다 하거든요. 이게 굵어져 가지고 회복을 다 하면서 여기 회복해가 여기 복숭아만 수확하면은 괜찮은데 자르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요 주간 가까운 데부터 결과지가 말라 죽어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이쪽에 힘이 너무 뻗치니까 이제 말라 죽어 올라가면서 나무가 이제 역삼각형 모양이 되면서 주지 끝을 자르고 난 뒤에 한 3년 정도만 되면은 우리 키 밑에 있는 결과지는 하나도 없어요. 다 없고 이제 전부 위에만 있는 복숭아 가수원이 다 돼요. 보통 한 10년 전후 되는 가수원 가보면은 체계적으로 안 해놓은 가수원 대부분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복숭아 나무가 입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나오는데 평면으로 한 평면 포도같이 한 평면으로만 따면은 이거보다는 수량을 한 3분의 1 이상 못 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지가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키우는 거는 이 주지에 이제 이름을 뭐 자꾸 붙이라고 해가지고 주지에 결과지 바로 붙여놨다고 주지 결과지형이라고 이제 나는 수영에 신경 안 쓰고 나무만 보고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주지에 결과지 바로 붙여놨다고 해서 주지 결과지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보면은 이런 거 한두 개 빼고는 거의 이 주지에서 옆으로 폭이 1m 전후에서 다 이게 폭이 돼요. 과일이 이제 굵어지면 이게 더 내려와가지고 폭이 더 좁아져요. 더 좁아지기 때문에 이 주지가 이쪽 주지 위에 올라가든지 이쪽 주지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이 나무 주간까지 자라도 여름에 와봐도 햇빛이 나무 밑에 다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은 겨울에 전정해 놨는 거 보시면은 겨울에 견학 오신 분들은 전정을 했는 상태인지 안 했는 상태인지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나무가 TR율이 이제 사과나무 같은 건 예외겠지만은 복숭아는 1:1이잖아요. 뿌리하고 비율이 1:1인데 겨울에 보통 전정하러 다니신 분들도 최소한 50% 이상을 잘라내요. 그러면은 50% 이상 잘라내면은 이게 뿌리하고 밑에 비율이 2:1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강하게 전정하면 2:1이 되는데 그게 50% 없어진 것만 회복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20% 더 자라잖아요. 1년에 자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한 20, 30% 더 자라니까 70%를 회복하는 거, 80%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받아놔도 온 동네에 이제 도장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정을 하나 그러면 전체에서 많이 자르면 30%, 수세가 좀 떨어지는 나무, 그런 나무는 한 30%, 이제 수세가 센 나무는 20% 정도밖에 전정을 안 해요. 안 하면은 여름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이 나무는 여름에 이제 도장지가 거의 안 나오겠죠.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뭐 사과하고 2개 경험하다 보니까 하우스까지 하다 보니까 손이 안 돌아가 가지고 순도 좀 잘라가면서 농사 지면은 이제 그 품질을 좋게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제 거의 순지르기는 못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가을에 와가지고 이제 도장지 이런 거 한 나무에 새끼손가락 굵기만 한 거 한 6, 7개 많이 자른 나무가 그 정도 잘라내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많이 자를 가지가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수세가 이게 다 안정이 되면은 요 잎에서 양분을 만들거나 뿌리에서 이제 흡수했는 양분들이 도장지로 안 가면은 어디로 다 가겠어요? 열매로 다 가잖아요. 딴 데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매 착과 수만 적당히 조절해주면은 열매 품위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수세가 안정된 나무에 결과지에 달린 복숭아하고 노장지에 달린 복숭아하고 이제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과수원에, 저는 이제 계속 복숭아한테 배우는데, 이 도장지에 달린 복숭아는 과형이 이 모가처럼 살짝 길어요. 길면서 이제 크고 대과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지나 수세가 안정이 된 나무에 그거 열매를 관찰해 보면은 편원형입니다. 꼭지가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어깨가 볼록하면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오래 해본 중매인들은 과일 모양만 봐도 이게 열매가 당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요. 도장지 열매는 주로 이용하는 게 이 숨이 자라는 가지이기 때문에 질소를 많이 이용을 해요. 질소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과형이 그런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열매, 요즘에는 뭐 저기 원예용소까지 안 가도 도기술원에만 가도 이파리 이거 갈아가지고 이파리 엿분석하는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잎이나 과일의 질소 함량이 수확 한 20-30일 전부터 질소 함량이 막 급격하게 낮아져요. 이파리의 질소도 낮아져요, 함량이. 잎 질소가 이제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 이제 과일에는 특히 더 빠지고, 이제 그 결과지 같은 이런 이 수세가 안정된 나무에는 질소가 빨리 빠져가지고 그 안에 포도당이나 이제 다른 영양소들로 꽉 채워져 가지고 이제 과일을 충실하게 이제 당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도나 이런 게 다 나오도록 탄탄하게 크고, 이제 도장지의 결과지는 열매는 계속 질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확할 때까지도 이제 질소를 어느 정도 완전히 안 빠지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형은 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질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경도나 당도가 이제 수세가 안정된 나무만큼은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영양제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반사필름을 깐다든지 시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좀 그거 할 때는 혈기왕성할 때는 열매만 보고 이제 농사 짓던 시절도 있었어요. 나무 절단전정 다 해가지고 막 열매 하나만 키워보겠다, 열매만 잘 되는 가지 모양을 만들겠다고 초창기에는 그렇게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이제 나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무는 이제 다르게 크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키우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이제 고생하는 만큼 이제 품위도 덜 따라오고.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저는 조금씩 이제 한참 전부터 바꾼 게, 나무는 결론적으로 이게 보면은 이 땅에 비료나 퇴비나 이 성분들을 빨아들여 가지고 햇빛을 받아가 잎에서 양분을 만들어가 복숭아 열매를 만드는 거에 90% 이상 95%는 나무가 해요. 나머지 5% 10%를 사람이 전정을 하든지 열매 쏟기를 하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95% 하는 90% 95% 하는 거를 도와주는 게 농사가 쉽겠어요. 5% 10% 사람이 할 수 있는 부위를 갖다가 최대한 자꾸 넓혀 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농사가 쉽겠냐고. 그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나무 하는 대로, 자연이 하는 대로 이래 옆에서 사람이 살살 도와주는, 양떼 모는 개가 보면은 양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어도 양 가는 방향에 가가지고 방향만 틀어주지 양 한 마리씩 물고 옮기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과일이 나무가 원하는 이제 이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나무는 항상 이게 소나 이런 동물들은 아프나 배가 고프거나 하면은 울든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나무는 이제 사람이 수화를 하듯이 몸으로 표현을 하거든. 몸으로 다 이 가지가 어디로 나오거나 몸으로 다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사람이 이제 빨리빨리 알아채고 그게 뭘 원하고 있구나, 물이 필요하거나 뭐가 필요하거나 빨리 이제 캐치를 하는 게 이제 농사 짓는데 이게 크게 이제 도움이,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농사를 이제 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뭐 전공할 때부터 교재를 하고 다른 모든 책자나 이런 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복숭아 나무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에서 뭐 그거 짜장면 먹을 때 밀가루 몇 프로 뭐 글루텐 몇 프로 해가 반죽을 우회해가 하는 그거는 공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복숭아나 이런 자연과학은 이게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가지고 매뉴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무를 이제 수십 년간 관찰하면서 아, 이 나무는 성질이 이렇고 복숭아 나무는 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가지가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는 습성은 어떻고 그거를 계속 관찰하면서 누적된 게 이제 우리 복숭아 교재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품종은 또 안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간혹.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이때까지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책으로 배우고 내가 직접 나무를 보고 내가 직접 습득을 하면은 농사에 이제 변수가 적어지겠죠. 더 훨씬 더 이제 유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나무 과수원 상태는 좋지는 않아요. 일소 입어가지고 이게 작년까지 일소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난해 1년 만에 일소 다 입은 거예요. 이제 분지각을 그 전에까지는 이제 조금 덜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분지각을 지금 키에 딱 수확하기 좋도록 확 내려놓으니까 일소를 이제 일시에 확 다 입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이게 배상형으로 할 때도 일소를 좀 입었는 편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다른 농사 짓는 분들은 일소를 되게 이제 이 주지를 하나를 영구주지로 평생 뿌리를 뽑을 때까지 이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소를 되게 이제 겁을 내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이제 주지를 다른 보통 농사 짓는 분들은 보면은 이 결과지를 이제 걷어 올리든지 해가지고 결과지 갱신을 계속 하면서 농사를 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결과지는 한번 받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땅에 닿거나 뭐 너무 길어지는 거는 잘라 올리지만은 저 위쪽에 보시면은 한 5, 6년, 7, 8년 된 결과지도 그대로 다 가져가요. 이제 이게 자르면은 이 결과지가 굵어져요. 이 굵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옆으로 자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굵어지고 이게 굵어지면 중간에 하나를 잘라내야 돼요. 근데 잘라내면서 농사를 계속 지어보면은 과수원 수량이 성목이 되면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꾸준하게 이제 유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받쳐주지를 못해요. 노목이 되면 수량이 다시 줄어요. 이제 그런데 결과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똑같이 유지를 하는 게 제 소주지 같이 거의 비슷하게 저런 식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굵은 게 이제 겨울 전쟁만으로 농사 짓다 보니까 이제 똑같이 관리는 못하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돈이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손질을 하는데 여기가 노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겨울 전쟁할 때 그 다음에 적과할 때 약 칠 때 이제 그거 외에는 과수원에 거의 이제 나무가 상태가 어떤지는 보러는 오지만은 이 손질하러는 거의 이제 뭐 다른 거 뭐 하우스 수확하고 사과 수확하고 뭐 바빠가지고도 못 오지만은 거의 과수원에 이제 일하러는 못 오는 실정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이게 가능한 그전에는 저도 이렇게 농사를 못 지었어요. 못 지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게 가능한 게 이제 나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나무 상태를 나무가 원하는 쪽으로 나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열매 딸 때까지는 그냥 열매를 모든 양분이 열매를 생산하는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고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특히 조생종 같은 경우에 열매 수확하고 나면은 도장지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근데 조생종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기간이 2달, 석 달 기간이 있어도 이 중생종이나 만생종보다는 순이 조금 더 빠져요. 더 빠지지만은 수확하고 난 뒤에 도장지가 안 빠지면은 수확하고 난 뒤에 이제 만든 양분은 전부 꽃눈이나 줄기나 이런데 내년도 농사를 위한 양분으로 저장이 다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양분이나 비료 효율이 최대로 올라가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시비 관리나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인근 다른 농가들보다는 많이 수월하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순이 안 빠지면은 잎이 작은 잎이 두꺼워요. 두꺼우면은 세균병이나 이런 이게 사람도 원래 튼튼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튼튼한 사람이 감기나 이런 병을 덜 하듯이 이 잎이 넓고 큰 이파리가 얇으면서 병에 약한데 우리 여름에 와봐도 이파리가 많이 안 커요. 작은데 이파리 숫자가 많고 이런 딱딱하기 때문에 이 동화 양분 만드는 것도 작고 두꺼운 잎이 크고 얇은 잎보다 같은 면적의 양분을 2배 정도 더 만든다고 이제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작고 이렇게 효율적인 잎을 만들다 보니까 그거 세균병이나 이런 방제를 같이 해도 병이 훨씬 덜해요. 그리고 이제 탄저병도 이제 여름에 도장지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으면은 약을 치면은 약이 속에서 잘 안 들어가잖아요. 햇빛도 잘 안 들어가고, 여름에 장마기에 잠깐 햇빛 나올 때 잎이 싹 말라버리면은 병이 많이 못 번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우거져 있으면은 이제 습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해성병이 생기고 탄저병이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는 이제 나무 주간 가까이에도 양지에서 자라는 질경이나 이런 게 나무 밑에 이제 여름에 와도 계속 자랄 수 있는 게 이 상태가 여름 상태 그대로예요. 이 햇빛이 이 결과지 사이사이에 다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건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병충해나 이런 게 탄저병이 뭐 작년 저작년까지 그렇게 심하게 돌아도 이제 없진 않은데 이제 다른 농가에 비해서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이제 있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카데미나 이런데 배우신 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일지일과 착과하는 거를 많이 배워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정해 놓으면은 일지일과를 하게 되면은 단과지도 한 개, 조금 더 긴 것도 한 개, 다 달아버리면은 이 결과지 하나에 20개, 30개씩 달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렇게 안 다는데 유튜브만 보고 배우신 분들이나 이제 제 유튜브 찍어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만 보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국에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착과나 이런 모든 부분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다 착과 때문에 이제 실패하는 분들이 간혹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결과지에 뭐 긴 거는 뭐 3개, 4개, 뭐 짧은 건 1개, 2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전체를 결과지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착과를 하면은 일반 농사 짓는 것보다는 대가가 나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착과를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이제 조금 많고,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성목기가 한 6년에서 7년 차 돼야 성목기가 되거든요. 완전히 이제 생산량이 한계에 오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 이제 아까 그거 같이 접을 붙이고 정상적으로 이제 딱 관리를 해가 저 밑에 가손 같이 관리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접을 붙이고 이듬해 한 나무에 이제 주지 한 3m 빼면은 결과지가 한 5개 나오거든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5개 나오면은 하나씩 달아도 주지 하나에 열매가 5개 나오잖아요. 6개면은 한 30개는 한 나무에 수확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 정도는 나오고, 이제 잘 달리는 나무는 한 50개 이상 60개까지도 이제 달리는데, 그렇게 키워가다 보면은 한 3년차 되면은 한 나무에 10상자가 넘어가요. 10에서 많이 따는 건 한 15상자까지 수확되는데 3년차부터 이제 성목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3, 4년차에.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어 가지고 10년차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키우면 10년차까지 100상자를 딴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일반 나무가 50상자 정도, 2배까지는 차이가 안 나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 30~40%는 수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로. 예. 혹시 이 나무 품종이 뭐예요? 요거는 경봉입니다. 예, 요거는 경봉이라서 이제 손 안 대서, 저쪽에 아까즈키나 꽃가루 있는 품종은 제가 혼자 도저히 이제 감당이, 일을 좀 이게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라,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힘든 일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골병이 들어가. 원래부터 이 적심도 한번 해보고 이제 순치고 일이 자꾸 밀리다 보니까 농사 관리가 좀 덜 돼가지고. 조생종도 이렇게 키워도 과가 제대로 나와요? 이거 강전정, 조생종은 보통 이 장과지 위주로 놔두고 전정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전정을 하다 보면은 한 나무당 착과수가 중만생종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못 달거든요. 이제 그 정도 착과를 시키면은 과수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전정해 가지고 그 정도 착과 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강전정하는 이제 중장과지만 딱 놔두고 전정하는 식으로 한 나무에 100개 다는 것 같으면은, 요래 전정해가 100개만 달면은 그보다 크게 나와요. 근데 이래 전정하면은 200개, 300개 달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못 키워내는 거예요. 똑같은 착과 수를 달아내면은 이제 그것보다 같거나 그 이상 나오는데, 그러고 이제 그 주의해야 될 점은, 조생종은 결과지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만생종은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이제 냉해가 와가지고
경봉 같은 경우에 많이 못 따랐거든요. 이 끝에도 착과를 다 시켰어요. 근데 이 끝에 착과가, 요게 착과가 못 크는 이유가 나무가 크고, 이게 과가 굵어지고 나면 이게 밑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달렸을 때. 내려오면은 이 부분에 잎이 햇빛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요게 어느 정도까지 크다가 그 뒤로는 쭈뼛하게 이렇게 익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키우시다 보면은 여기 햇빛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요게 이제 숫기만 조금 더 늦어요. 늦는데 계속 착과를 시켜 놓으면은 수확기 되면 다 커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중만생종은 다 끝에 거도 이제 그거 하면은 이제 숫기만 조금 한 5일이나 일주일 늦지 다 키워내는데, 조생종은 이 원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전체 길이의 3분의 1 뒤로는 착과를 안 시키는 게 이제 대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착과를 시키면은 숫기까지 못 키워내고 그냥 삐죽하게 익어버려요, 조생종은.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요 반 안쪽으로, 조생종은 이제 그렇게 하고 착과 수를 비슷하게 가져가면은 다 키워내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과가 작아지죠. 좀 틀림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생종 하시는 분들은 100에 100 과다 착과 시킵니다. 결과지 숫자가 막 주지 않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다 과다 착과 시키더라고요. 정도 되면 착과수 몇 개? 한 대여섯 개? 예. 아, 조생용으로 따져서요? 아니요. 지금 이걸로 따졌을 때. 요 대여섯 개 하면은, 한 가지가 많잖아요. 예, 단가지 많은데 다 안 달아요. 예. 와수가 되니까 예, 입수 대충 해가지고 그렇게 달아도 이 주지 하나에 100개가 나와요. 그렇게 달아도. 저는 주지 6개 해가지고 보통 100개 정도로 계산하는데, 5년, 6년 차까지면 6개고, 그 뒤로는 저쪽에 아까 입구에 가보시면은 전부 9개, 8개 뭐 다, 빈 공간을 채운다는 얘기. 다 그렇죠. 다 채워가면서 이번 개심령도 나중에 수행이 완성되면은 다 이게 부수지 바다가 채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리 채운다는 거죠. 뿌리가 크는 속도에 맞춰서 채운다는 이제 그런 의미라서. 여기 전중하면 여기 부러졌지만 여기도 공간이 많이 난다. 예. 그리고 옆에 요 나무도 그렇고 저 안쪽에 가보시면은 부러진 거를 채우는 거를, 요런, 저는 항상 예비 주지를 이렇게 놔두거든요. 예비 주지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 굵은 주지는 이게 나무가 완전 직립으로 섰던 거를 열매를 착과시켜 가지고 한 3년 만에 지금 저렇게 내린 거고. 또 굳이 이거 분지각도 잡을 때 어느 정도 컸을 때 가장 좋아요? 또 이거 한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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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됐을 때 여기 이쑤시개를 이렇게 딱 꼽아 놓으면은, 어떻게 자라냐 하면은 요렇게 들려요. 그렇죠. 거의 직각에 가깝게 잡아줘요. 직각 딱 잡아줘도 이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자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성목이 됐을 때 찢어지질 않아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예. 안 찢어지죠. 분지각도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앞다리 살가지를 없애버리는 거네. 그렇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저거는 유인이 되는 가지고, 이것도 직립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리 착과시켜도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몇 개, 하나 둘 셋, 예비리를 저는 많이 놔두는 편인데, 요게 한 1년씩 작년에 잘라가지고 한 1년씩 이렇게 키운 주지인데, 요건 조금 길게 자랐잖아요. 잘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년이면은 거의 길이가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빈자리가 하나씩 생겨도 이 공간 메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일소대는 이제 제가 일소를 크게 걱정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나무 복숭아 수명이 어느 정도 가는지 싶어서 옛날 어른이 심었던 나무, 미백나무를 제가 한 44년까지 키워봤거든요. 이제 사과밭에 있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베냈는데, 44년까지 키워가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주간은 그대로 놔두고 이 주지는 다 잘라버리고 새로 갱신하고 하니까 이 나무가 한 4, 5년, 5, 6년 지나면 당도가 제법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관은 키워내도. 근데 그거를 다 잘라내고 주지를 새로 다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속에 다 꽉 차 있는 새 주지가 생기니까, 열매는 5, 6년생 이런 한창인 나무보다 오히려 더 키우면서 당도는 유목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빙계수령이 이게 뭐 15년 보통 보는데, 그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복숭아 나무는 한 5, 6년 지나면 주지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속에 이 물관부가 한 반 정도 빨갛게
색깔이 변해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는 거는 죽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하얀 부분으로만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 7년, 7, 8년 되면은 그게 나무가 일소가 있든지 나무 위에가 많이 축소가 되든지 아니면 태풍이 부러지든지 억제가 되면은 밑에서 이제 순이 막 돋기 시작하고 이런 게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양분이나 수분을 위로 올리는데 이게 다 못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관이 막혀가지고 압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간만 놔두고 주지를 다 바꿔서 해보니까 이제 그게 해소가 새 주지는 이제 물 양수분 이동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동이 양수분을 워낙하게 이동시켜 주니까 이제 당도 떨어지는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나무가 20년, 30년이 넘어도. 그래서 이제 그거 주지를 그대로 해가지고 오래 사용하면은 제일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수령이 지금 한 7년에서 한 8년, 이제 늦게 심은 건 한 3, 4년도 있는데, 한 그 정도 수령이 되는데, 이제 한 7, 8년 정도 수령이 되면은 이제 서서히 주지를 갱신시킬 준비를 계속 해요. 공간이 있는 데마다 지금 보면은 주지 하나씩 다 세워놨거든요. 저기도 그렇고. 이제 저거 한 2년 되면은 이게 직립으로 키우면은 한 2년 키우면은 암만 못 자라도 3m 이상 자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키워놨다가 이제 요 주지를 이듬해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거를 여기 딱 묶어요. 묶어 가지고 한 1, 2m 더 키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거를 절단해보고 대체를 시켜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지를 대체하는 게 품질을 유지하는데, 제가 이용하는, 제가 하는 생각은 그게 이제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거 왜 혹시 정례 작화를 왜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는 경봉이라서 그래. 경봉은 이 정례 했는 자리, 만약에 이런 결과지 있잖아요. 정례를 했는데 냉해가 왔다 그러면 남아있는 꽃이 다 떨어져 버려요. 꽃가루가 없는 품종들은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이제 인공수분을 했어요. 여기 꽃가루 있는 품종이 하나 아까지 있으면 이제 그것도 좀 하고. 마두카는 없고 아까스키는 있는데 동해바다가 나무가 삐딱삐딱하이 하여튼 이거는 지금 정례가 다 된, 다 적과까지 했죠. 1차 적과까지, 예, 1차 적과까지 다 해놓은 상태고, 이것도 다 키워가지고 동해 입어가지고 한쪽이 다 날라갔는데, 지금 새로 이제 여기 위에 윗부분에서 새로 주지를 한 2년, 3년에 걸쳐가지고 새로 나무를 다 만들었거든요. 뽑아내는 것보다는 이게 빠르지 싶어가지고, 이제 이까지가 정리적까지 다 된 건가요? 우선에는 한 겁니다. 지금, 아니 더다 아니, 1차 했는 거지. 한 번 더 해야죠. 예. 우선에 지금 이럴 땐 아무리 잘해도 빠지더라고요. 그래, 요래 해놓고, 이제 한 번 더, 정식 적과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그러면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런 가지들 만약에 이제 항상 일반 농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쭉 들어가면 그냥 하나씩 그냥 달아버리는데 예.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쭉 늘어뜨려 갖고 전지를 해놨거든요. 예, 그러면은 도대체 이 가지에 몇 개를 달아야 되는 거 그게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거꾸로 계산하는 게, 요 주지에 몇 개 정도 달아야 되겠다 계산해가지고, 이 결과지로 거꾸로 나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면은, 저는 이제 대충 나오는데, 긴 거는, 이게, 길어봐야 한 서너 개만 달면은, 평당 수량이, 정식으로 딱 해가 키워보니까, 평당 수량이 한 20kg까지 나오더라고요. 20kg를 한 5년간 꾸준하게 수확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그거는 정식으로 딱 해가 했는 경우고, 이같이 동해 있고 막 이런 것 같은 건 그렇게 안 되고, 20kg까지는 수확 안 해도, 이 주지에 한 3개만 달아도, 아무리 못 나와도 평당 10kg 이상은 나와요. 근데 전국 평균이 평당 5kg밖에 안 되거든요. 10kg만 나와도 괜찮고, 15kg 정도 나오면은, 일반 농가들보다 같은 면적에 한 상자 더 따면은, 수량이 그걸로 경영비가 빠지고 월등하게 경영상 이익이 오거든요. 그럼 정례 적화를 내부인을 써요? 아니 원래 아까 이야기 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청도 같은 경우에는 계절 근로자를 겨울 근로자만 했거든요. 하우스 농가들을 감말랭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여름 계절 근로자가 들어와가지고, 사장님 말씀. 그러니까 올해부터 계절 근로자를 이제까지는 안 썼는데 이때까지는 둘이서 다 했어요. 봉지도 이쪽까지 가면 내부인을 안 썼다는 얘기죠. 봉지는 썼죠. 외부인. 봉지는 거의 이제 둘이서 많이 안 싸기 때문에 둘이서 해결하고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쓰고, 어떤 애는 둘이서 하고 어떤 애는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요런 가지가 이제 이렇게 많이 늘었을 때 이게 과일이 좀 크면 늘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뭐 SS기 수확하는데 뭐 아무 상관없죠. 거리가 뭔데. 예. 그리고 요거는 전장이, 침투하는 게 그러니까 전장이 요거는 요 가지는
나가야 되는 가지인데, 여기 나무가 형성이, 완전히 수행이 잡히면은, 이 결과지가 옆으로만 이렇게 갈비, 생선뼈대 같이 옆으로만 딱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굵어지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가을 되면 다시 올라가고, 이제 이 상태가 돼야 햇빛이나 약이나 다 들어가요.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 정도만 해도 빤이 지나가니까 이게 어디 한 군데가 사각지대가 있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그렇죠. 예. 거예요. 이게 그, 괜찮냐는 거죠. 탄저병이 그것 때문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SSE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가니까 예. 약이 안 맞는 데가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SS기 방제를 안 해요? 하는데 그 300평에 500리터 정도 사용 살판. 예. 예. 350평 많으면 400평. 온다는 얘기야. 아니요. 천천히 간다는 이야기지. 저속 2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방향이 대각선이나 멀리 가는 노즐은 1.4로 다 바꿔가. 봄에 첫 약하고 두 번째 약은 가는 군용으로 그냥 치고, 많이 치는 사람 예. 300평까지 먹습니다. 저속 2단으로 해가지고 그 복숭아 시험장에서는 2000rpm 이상 올리면은 세균성 구멍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세게 못 치게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시작할 때 2500rpm, 이제 과일이 굵어질 때는 2700-800rpm까지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래 해야 되냐면은 이제 SS기로 방제를 하다 보면은 이쪽에 약 칠 때 여기 열매가 있잖아요. 이쪽에 약 칠 때 저속 1단으로 가도 이 등에는 안 묻어요. 그렇죠. 예. 그냥 뭐 서가 있다시피 해도 등에는 안 묻어요. 그러니까 이 등에 약이 어디서 묻어야 되냐 하면은 반대편에서 날라와서 묻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속 3단으로 가도 여기 살짝 지나가 이쪽만 묻지 뒤에는 절대 안 묻어요. 저 뒤에까지 갈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저속 2단으로 쳐야만이 이 뒤에 등 부분에 약이 묻어주더라고요. 개도요. 바퀴요. 예? 바퀴라는 거 개도라는 거. 아, 바퀴도 있고, 궤도는 지금 이제 폐차시켰고, 바퀴로. 바퀴. 저속이단 RPM 하나도 안 여기 뭐야 많이 악셀 올려가. 안 밟고 악셀 이렇게 안 조정 안 하고. 예, 예. 2000 넘어가면 무지장 땡겨. 그럼 아니. 혹시 1년에 약을 한 번 약을 할 때 몇 차를 쓰세요? 아, 복숭아만 한 10차 정도. 10차? 예. 많이 하시네요. 사과하고 하면 한 20차 이상 치죠. 야. 약값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많이 경우는, 따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볼게, 천평 농사 짓는데, 아까 평당 한 상자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천평 농사 짓는데 1000상자를 수확하고, 한 사람은 천평 농사 짓는데 3000상자를 수확해요. 그럼 약값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3,000평 정도를 지시는 거예요 지금? 노진 얼마 안 돼. 전부 이래가지고 뭐, 다 끌고 모으면 한 3000명 가까이 되겠네. 10차? 가까이 되겠네. 그러면 보통 분의 두 배를 드시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손으로 쳐보니까 더 들어가더라고요. 하우스 안에 저게 1300평인데 SS기로 치면 4차 들어가거든요. 손으로 치면 5차, 6차 들어가요. 이제 깍지벌레 옛날에 그 응애 때문에 한번 손으로 쳐봤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그럼 저기 약 시식을 주기는 보통 항상 며칠 텀을 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게 학교 때 약도 배웠잖아요. 농약도 어느 정도 이제 처방도 해봤고 그런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 약 치는 기간을 한 달에 보름에 한 번씩 쳐요. 보름에 한 번씩 치고 한 달에 2번밖에 안 쳐요. 그 대신에 많이 칩니다. 한 번 칠 때 많이 치는 거죠. 똑같네. 10번을 쳐도 만약에 그죠 여기 보면은 시중에 탄저 심한 집에 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치는 집이 있거든요. 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지나가도 뒤에는 안 묻어요. 10번 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지나가도 약이 다 묻으면은, 근데 저기 여기 청도는 반시 이게 많은데 적어도 많이 치는 집에는 10몇 번씩 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치면 3번, 한 2번 정도 못 치고, 이건 주업이 아니라서 이제 신경을 덜 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농가보다는 병이 덜해요. 그럼 혹시 아까 농사를 오래 지셨다 했잖아요. 네. 이제까지 복숭아 심어본 나무 품종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복숭아는 어떤 거였어요? 여기 청도에서 생각했을 때. 저는 신품종 따라가는 아, 그래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옛날 거라도 항상 이제 이 품종이 자리 잡고 나면은 이제 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농사 짓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까다로워서 그런데 맛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땐 미백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미백? 예. 미백을 복숭아를 본 적이 없어서 예, 예. 아, 미백이 예. 되게 용질 지금은 다 아무도 안 해요. 하얀 복숭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럼 봤다. 예. 물이 그냥 껍질 까지고 이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하고 한데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고 네, 막 잡티가 많이 있던데. 예, 손자국 나고 이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핀캡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그 이제 그런 거 택배 같은 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판매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공동 선과장을 제가 이제 좀 유치해 가지고 추진해가 지어놨거든요. 거기 회원이 한 15명 되는데 거기서 공선해 가지고 이제 이마트에 납품을 물류차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어요. 이마트도 이제 미백을 잘 취급을 안 하는데 우리들 거는 몰랑해도 받아줘요. 약간 이제 조금 덜 익었을 때 수확을 해가지고 하는데 선생님, 저기 그 농약을 15일에 한 번씩 친다고 했는데요. 예, 그럼 순나방은 그러니까 순나방 주기에 맞춰서 치는 겁니다. 순나방 주기가 한 달이거든요. 알에서 나방이 됐다가 다시 알로 돌아오는데 한 달 걸려요. 한여름 되면은 한 25일까지 줄어들더라고, 되게 더울 때는. 근데 한 달 주기이기 때문에 이제 순나방이 번데기 때는 잡아가지고 물에 담가놔도 안 죽어요. 약물에 담가놔도 안 죽어요. 이제 제일 잘 죽는 게 언제가 하면은 번데기에서 나와가지고 날아다닐 때. 날아다닐 때는 1700원짜리 피레스만 쳐도 다 떨어져요. 그리고 그때 제일 죽기 쉽고, 그 다음에 알에서, 알이거나 알에서 부화해가 일주일 안에. 그때가 제일 잘 죽어요. 그럼 혹시 그 월별 그러니까 순나방 나오는 그 주기 뭐 혹시 뭐 기록해 놓은 건 있어요? 저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래 같은 경우는 많이 늦어지잖아요. 근데 늦어지는데 진딧물은 원래 또 더 빨라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마다 해충은 이제 그게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 뭘 보고 관찰하냐 하면은 매실나무. 주위에 매실나무 있으면 관찰하기 진짜 쉬워요. 매실나무 네. 뭐 예를 들어 트랩을 사다 걸으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저는 트랩 다 있거든요. 있는데 트랩이 없으면은 트랩이 2만원, 마다 다 틀려요. 2만원, 3만원 밖에 안 해. 위치마다 틀리고. 내 농장에서 정확하게 예찰하려면은 트랩 거리야. 제일 정확해요. 노린재는요? 그 트랩밖에 없어. 매실나무로 관찰하는 거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매실나무에 한 저녁에 한 6, 7시 약간 해는 넘어갔는데 안 어두울 때 있잖아요. 그때 나무 밑에 가보면은 한 번씩 가끔 가보면 돼요. 가보면은 이런 나방 같은 게 펄펄펄펄 날라요. 요만해, 순나방이. 까만데 그게 날라다니면은 나방약 치마돼요. 그러고 이제 그 뒤로 보름 있다가 이제 그거 알에서 깨가 유충약, 이제 IGR 계통이라 하는데 이제 그거 들어가 있는 약을 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방 한 번 잡고 유충 한 번 잡고 나방 한 번 잡고 유충 한 번 잡고 이제 거기에만 치지 번데기가 돼 있거나 뭐 이거는 약 아무리 쳐도 이 시중에 약 유충 죽는데 뭐 4령, 5령, 뭐 3령, 4령까지 죽이는 약이 뭐 한 통에 2만 몇천 원, 3만 원 몇천 원 하는 약까지 나와 있거든요. 죽긴 죽는데 100마리 중에 몇 마리 안 죽어요. 다 뭐 잡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제일 잘 죽는 약.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되고 복숭아도 그런데 가장 오래되고 싼 약 위주로 치는데 적기에 치고 그 다음에 그때 한 마리도 안 빠지도록 다 잡아야 되잖아요. 많이 쳐야 돼. 그러면은 이제 여름에도 와보시면은 보름에 한 번씩 치는데도 본인들이 일주일에 열흘에 한 번씩 치는 가수원보다 이 순 집어넣는 게 적다고 하시거든요. 순 넘어간 게 더 적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주기에 맞춰서 치니까 그래. 최근 언제 농약을 줬어요? 저는 개화 전약은 스케보로도 한 번, 그리고 낙화 후에 3일 전인가? 이틀인가 3일 전에 첫약. 아카우 약재를 지금 한 번 들어가시고 그 뒤로 지금 아직 없죠. 그럼 이전까지 2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비 방제는 지금 결국엔 1차 방제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1차 약은 이제 진딧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수가 있잖아요. 이제 2차 약부터 순나방에 맞춰 들어가요. 5월 내 생각에는 한 10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균성 공업병은 꽃피기 전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꽃피기 전에 이제 99% 이상
잡아야 농사가 되지. 그때 못 잡으면은, 원래 그치, 이제 어제같이 바람 불고 비 오면은, 급격하게 번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밀도를 이제 수확하고 난 뒤에 밀도를 낮춰야 되고, 이제 꽃피기 전에 낮춰야지. 생육기 중에는 항생계통밖에 없잖아요. 보로도 뭐 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제일 잘 듣는 거는 보로도거든요. 세균성 구멍병에는. 이제 보로도를 어떻게 밀도를 제일 낮출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이고. 그것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균성이 어마어마하게 한 7, 8년 전에 돌아가지고, 뭐, 도에서 이 방풍 벽도 지원해가 막 공급하고 이래 했는데, 바로 바람바지 쪽에 하고 저 다른 밭도 이제 바람 바로 받는 자리에 몇 개씩 있긴 했는데, 이제 수확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 거의 뭐, 큰 무리 없이 방제는 되는 편입니다. 환자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나요, 이거는? 산재병 심하죠. 하나도 수확 못하는 것은 많았어요. 아예 수확 포기하고, 심지어 어땠냐 하면은, 지난 겨울에 저 하순에 강의하러 갔던데, 그 동네도, 여기는 작년 말고 재작년에 심했거든요. 하순에 가니까 작년에 되게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갈 때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갈병이랑 언제 드세요? 비 오고 뭐 어쩌고 해서 오갈병은 개화전 방제가 완벽하면 없어요. 보르도액만 하세요? 보로도가 오갈병 다 듣습니다. 혹시 뭐 끓여서 직접 하세요? 아니면? 아니, 보로도는 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유산동하고 석기하고 섞어서 그냥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뭐 제조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산동을 사놓은 게 좀 많이 남아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생석회만 투합하는 거. 예. 생석회 해가지고, 그거 다 써야 이제 제품을 쓰든지 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한 상자 있어요. 복숭아 요 끝은 안 다는 게 좋죠. 아무래도 요 끝은 중만 생종은 달아도 돼요. 보수가 많으면은 굳이 끝에 달 필요는 없죠. 늦은데. 끝에 이만큼 안 닿는. 예. 아니 조생종은 이만큼 저는 달고 중간생종 끝에서 달아도 저는 7월 15일 이후의 품종은 크게 신경 안 쓰고 답니다. 열매 좋은 거 달아요. 그리고 너무 밑에는 자제하고 이 정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너무 예. 숙기가 조금, 근데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숙기 늦은 게 또 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 정도는 따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렇게 그렇지. 잠깐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너무 느려지면 또 한 번 도로농사 또 따내기 줄 게 없다는 얘기지. 끝에 너무 끝에는 기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비배 관리는 작년에 아예 굶겼고요. 아예 굶겼고, 원래 이제 버섯 배지 있잖아요. 버섯 배지. 그거는 이제 질소인산 뭐 이런 거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그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깔았어요. 요 까만색 요거 지금 보이는 요겁니다. 그냥 톱밥 비슷하게 그래요. 헤비가 예. 아니다. 탭인데 이제 이 유기물 공급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풀- 화학비료는 화학비를 안 쓴 지는 지금 한 30년 넘었어요. 우와. 가리도 안 쓰세요? 가리도 아예 안 씁니다. 그리고 연면 시비는 이제 간혹 잎이 황변하거나 뭐 울룩울룩 할 때, 그럴 때 고토 한 번씩 해주고, 그야 황산고토 25kg짜리 사놨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그 양은 보통 얼마나 그래요? 많이 단용할 때는 2kg까지 해도 되는데, 저는 보통 한 1kg 사용합니다. 그냥 공유하셨어요? 혼용했을 때는 한 500g에서 1kg, 약 종류가 많으면 500g, 약 종류가 적으면 1kg까지 넣고. 그리고 보름에 한 번 약을 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러면은 혹시 한 번 방제하실 때 약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세균은 공급이 안 들어가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응애약 들어갈 때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가죠. 살균 살충제 2가지 위주인데, 응애약 들어가면 3가지, 또 세균성 공급병약 들어가면 3가지, 이런 식. 그렇게 하고 저 혼용이 되는 관계에서는 고착제를 사용하시나요? 고착제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해 봤는데, 이게 조금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그거 카보 전착제 1,200원, 300원짜리 카바? 카바, 예. 카바 예. 수도요. 있어요. 큰 병에 그 갈색 나는, 예. 그거 주로 사용합니다. 예, 그걸로 쓰고,
다른 건, 탄저병 약은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는데, 제일 심할 때, 이게, 탄저병은 치료가 안 되거든요. 병 돌으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약을 주는데 이래 쳐도 되나 하면서 저한테 들고 오는 분이 있거든요. 보면은 치료제만 3가지를 넣어가지고 병이 돌았으니까 3가지를 넣어주는데 이제 살균제만 10몇만 원치 가지고 왔더라고요. 한 통에. 근데 그분 결국은 이제 치긴 쳤는데 수확은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예방주사를 살포를 하는 게 아까 벌레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탄저병은 더 하거든요. 세균성 구멍병도 그렇고 병이 오기 전에 밀도를 낮춰야 되는데 제가 가장 중점으로 탄저병 방지하는데 신경 쓰는 거는 이제 살포 양 얼마만큼 평당에 많이 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약 종류 이제 예방약 이제 그거 2가지만 들어가면은 제 생각에는 탄저병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나무가 여름에도 공기 잘 통하고 햇빛 다 들어오도록 그런 상태가 돼 있으면은 그거 2가지만 지키면은 탄저병은 잡을 수, 저희 과수원에도 탄저병이 들어와요. 이런 유인대 근처에 이런 열매 하나 커가지고 여기 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약 쳐도 안 들어가고 요 딱 들어앉아가지고 양쪽 약을 다 안 맞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수확하다 보면은 한 개씩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폭탄 맞은 것처럼 탄저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게 하나 있으면은 그 인근 완전 박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약을 푹 치면은 전염이 되긴 되는데 거의 안 돼요. 이 피복이 돼 있으니까 붙지를 못해요. 수확전 방제 하시나요? 수확 전 방제는 잔류농약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그때는 기상이 안 좋고 막 이러면은 수확 임박해 가지고는 뭐 카브리오 A나 이런 거 수확 일주일 전 칠 수 있느냐 프루겐이나 또 그런 약을 칠 수밖에 없죠. 그때는. 근데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때까지 안 가고 그 전에 방제가 되도록 신경을 씁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응급 처방에서 치는 거고. 치시는 건 아니고 네. 상황 봐가지고. 상황 보고 계속 예방약 들어가는 거죠. 감염이 안 되도록. 감 기준으로 해보니까 한 20일 정도까지도 약 효과가 가더라고요. 그 예방약은. 근데 이제 실험 데이터상은 뭐 그거 분해가 뭐 일어나고 빨리 된다고 뭐 하는데 실제로 쳐보니까 한 20일에 한 번씩 쳐도 방제가 되는 거 보니까 비가 와도 그러니까 약 주기에 제가 봐서는 자주 쳐도 안 된다는 분은 제 기준에서는 양이 모자란다고. 아무리 그래도 이 잠이 와서 그렇게 못 치겠다고 하시더라고. 천천히 운전을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빨리 갔다가 빨리 와가 2번 지나가는 게 낫지 하는데 2번 10번 다녀도 안 묻어요. 빨리 가는 거는. 아무리 10번 지나가도 관찰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약이 뿌옇게 묻는 거 안트라콜이나 이런 뿌옇게 묻는 약 있잖아요. 그거 약 과손에 다 쳐놓고 그냥 밭에 안 오면 안 되고 쳐놓고 열매가 커졌을 때 이 등 쪽에 햇빛 보는 쪽에 약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안 묻었으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전정을 바꾸든지 뭘 하든지 약이 들어가도록 해야 이 배가 아픈데 얼굴에 뭐 약 바르면은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격입니다. 그게 다리 다쳤는데 뭐 머리에 땜빵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니까 필요한 자리 약이 묻어야 돼요. 그거는 좋아요. 한번 약 칠 때 이번에 이쪽으로 치고 다음에는 반대편으로 치고 그 방법은 좋은데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빨리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